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1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윌리엄 워즈월스의 Lines Written in Early Spring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Hopes for more Fed rate cuts dim as Powell notes hot CPI means We are not quite there yet. CNBC 뉴스입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에 관한 그 의회 정언에서 물가 안정이 크게 진전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연준 목표 2%에 상당히 미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의회에서 세미애뉴얼 모니터리 폴리시 리포트를 하고 있는 지롬 파월 연준 의장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일 아침에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 CPI의 큰 폭 상승과 더불어 결국 최단 9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9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이제 평가되는 거죠. 참고로 이날 아침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전월 대비 0.5%나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나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작년 1월에 3.1% 상승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아 CPI도 3.3%나 상승하였습니다. 물가가 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수준이죠. 이에 따라 이날 CME 그룹의 그 패드 워치에 나타난 시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월별로 보면요. 3월에는 2.6%에 불과 3월에는 2.5% 찬스밖에 없고요. 5월에는 13.2%, 그리고 6월에는 22.8%, 7월에는 41.2%, 그리고 드디어 9월에 가서야 55.9%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에서는 62.1%까지 가능성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2차 금리 인하 가능성은 31.3%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리마인드 해드리면 현재 패드 펀드 타겟 레이트는 4.25 내지 4.5% 레인지입니다. 연준 사람들이 걱정하는 금리 정책의 또 다른 큰 변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환율 정책이죠. 앞으로 계속 나올 환율 정책의 대상 강도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물가 상승 우려가 상존하는 겁니다. 네, CME 그룹의 패드 워치상에 나타난 금리 인하 가능성 중에 3월 19일과 10월 29일을 대표로 뽑아봤는데요. 3월 29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10월 29일자의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 25bp 인하가 41.2%로 가장 높습니다. 파월의 한마디 그리고 CPI 지수 상승이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단신 5건입니다. 첫 번째 단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리시프로컬 테리프스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주목할 것은 타국의 비관세 장벽 정책을 불공정 무역 거래 관행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이 지난주 후반에 9,500명 이상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해고와 같은 바이아웃 프로그램을 수용한 근로자가 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대규모 반감한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방산업체 주가가 급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세계 최고 스트레칭 운동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영국의 국민시인 윌리엄 워즈월스의 Lines Written in Early Spring, 이른 봄에 쓴 시입니다. 자연에는 그 봄이 찾아왔지만은 사회 환경은 아직 별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소위 리시프로컬 테리프스인데요. 트럼프는 They charge us a tax or tariff and we charge the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역 상대국의 그 비관세 장벽을 불공정 무역 거래 관행으로 간주해서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몇 달 내 시행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틀 후에 무역부 장관이 4월 2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도) 비관세 무역 관행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제한으로 간주하는 보조금 등이 포함될 예상입니다. 그런데 통상 Value Added Tax는 무역 중립적으로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하죠.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불허할 것이라고 했고요. 특히 그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추가도 on the way라고 하네요. 이틀 후에 루트닉 상무장관 내정자는 대상 국가별 품목별 상호 관세를 연구하고 곧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4월 1일까지 연구를 종료할 예상이라고 하니까 시중에서는 4월 1일 시행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이번 조치는 특히 EU에 그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현재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보다 4배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 그 상호 관세 주 타깃이 유럽산 자동차라는 겁니다. EU는 당연히 보복을 예고하였죠. 앞으로 대서양 무역 전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EU와 미국의 상품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을 보면은 총 1조 5천억 유로가 교육이 됐는데요. 전 세계 교육액의 30%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GDP의 43% 비중이라고 합니다. EU 그 전체 철강 알루미늄 생산량의 20%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 부과가 이제 부담이 되죠.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서 3위입니다. 다들 미국 인근 동맹국들이죠.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철강에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당시에도 EU 보복 관세로 대응했는데 갈등이 심화되었죠. 한국은 현재 그 미국과의 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대다수 품목이 무관세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차후 이제 대미 수출 자동차 등의 상호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수출 차질이 예상되죠. 참고로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수입 관세 관행에 따라 맞춰서 이제 부과되는 데 비해서 품목별 관세는 그냥 전 세계를 대해서 무차별 관세라고 하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지난주에 대량 해고에 나섰는데요. 지난주에 9,500명 이상 해고하였다고 하네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연방정부 축소 캠페인의 일환이죠. 국내부 인테리어 디파트먼트 그리고 에너지부, 참전용사부, 농업부, 건강보험부 등 10여 개 부처가 특히 그 수습직 등 근무 1년 미만의 고용보호가 미흡한 직원을 주 대상으로 해고했다고 하네요. 한편 7만 5천 명의 연방 근로자들은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가 제시한 바이아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이아 프로그램은 근무를 하지 않고 10월까지 정기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조기퇴직, 희망퇴직과 비슷한데 그 조건이 아주 좋지 않군요. 이에 대해 정부 연합노조는 머스크 역할의 그 적법성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도치의 그 바이아 프로그램 관련해서 소송을 이미 제기하였고요. 한편 해고당한 공무원들은 내 정부에 배신당했다. Betrayed by my country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네요. 예를 들어 지난 목요일 군역 후 국방부 17년 근무한 공무원이 해고당했는데 그는 I've done a lot for my country and as a veteran. I feel like being betrayed by my country라고 표현하네요. 민주당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지출 관련해서 의회의 그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현재 양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체로 지지하고 있죠. 트럼프와 머스크는 나아가서 현재 그 경력 공무원의 노동보호권을 폐기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한 USAID와 소비자금융보호국 조직을 완전 해체하고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질병관리센터 공무원도 강제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고용한 3,400명을 해고하였고 국립공원청도 1,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국세청도 다음 주에 수천 명 해고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의 경우 그 4월 15일이 기한인 소득세 징수 업무에 부담이 생기겠죠. 에너지부도 약 1,200명 내지 2,000명을 해고했는데요. 이 중 325명은 국립원자력 안전관리국 소속이라고 하네요. 원자력 재고관리 담당자 등은 중요성 때문에 해고가 철회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네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그 대화재 후에 임시직 고용 채용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공무원은 머스크의 스페이스X 비즈니스는 연방정부와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그런 계약을 관리하는 정부 기구를 머스크가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 운영과 재무관리가 기업의 그 부호에 놀아나는 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머스크가 이래 광적이라고 하네요. 한 정부 예산 전문가는 머스크 주도의 그 도치 캠페인이 정부 지출 축소보다는 이데올로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하네요. 현재 DOJ 근무 직원들이 정부 조직 근무 경험이 적은 젊은 엔지니어 출신이 많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게임하듯이 위대한 일을 하는 듯 일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는 모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재무부 내의 임금 지급 시스템 그리고 건강부서의 개인정보 접근, 소비자 보호 및 노동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이 몰려있는 워싱턴 DC에서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느는 건 당연하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780명으로 급증하였는데요. 일주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늘었겠죠. 1월 21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 4,000명이 실업급여 청구를 하였다고 하네요. 아래 그래프는 그 워싱턴 지구에서의 그 실업급여 청구자 수인데요. 최근에 급작히 늘고 있죠. 세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지출 대규모 삭감 제시로 방산업체 주가가 급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그 국방비 삭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었는데요. 트럼프는 미래 언젠가는 방위비 지출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그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국방비 지출 삭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중, 소 3국이 국방비 지출을 반으로 줄일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번째 단신은 장수와 신체 유연성을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한데 세계적 권위자가 세계 최고의 스트레칭을 하는 쉬운 방법을 소개한 것을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그 요령은 첫째, 높은 플랭크 자세, 측면 운동 자세부터 시작하고요. 손은 어깨 바로 아래에 두고 몸은 머리부터 발꿈치까지 일직선으로 유지하고요. 두 번째 순서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오른팔을 위로 뻗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한 후 팔을 천장 쪽으로 뻗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손을 바닥에 돌린 후 오른팔을 다시 내려 앞발 안쪽에 놓고요. 다섯 번째로 앞다리를 곧게 펴니다. 그리고 체중을 약간 뒤로 이동하고 약 10초간 기다립니다. 이러한 순서로 좌우로 번갈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향상된 그 고관절 유연성, 허리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강화된 안정화 근육, 그리고 근육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연골을 유난하게 보호해서 관절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따라 해보니까요, 금방 땀이 좀 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쉬우니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따위를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CPI 지수 상승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매파적 발언으로 상당폭 하락하다가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언으로 관세 공포가 완화되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간 전체로 다 상승하는데 특히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S&P는 1.47% 올랐고요. 다우는 0.55%, 나스닥은 2.90%까지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그 주초에 CPI 상승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발언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목요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간세 발언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축소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8%로 주간 2bp 하락하였고요. 2년물은 4.28%로 주간 3bp 하락하였습니다. 오리내리 대체로 보합이죠. 이번 주는 큰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다수 연전위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게 관심입니다. 그에 그 S&P 글로벌 PMI 지수가 발표되고요. 뉴욕 연준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나온 그 주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그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 웰스파고에서 얘기했네요. 두 번째는 한 차트 분석가가 이제 곧 그 오르거나 또는 크게 떨어지는 변곡점에 있다고 얘기하네요. 세 번째 단시는 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3,250억 달러까지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인 이유는 시장이 지금 PE 레이쇼, Price Earning Ratio가 지금 30을 넘었었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 PER의 67%를 오버했다는 거네요. 현금 보유가 보험에 든 거라는 말이 연상되는군요. 네, 열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영국의 국민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Lions Return in Early Spring 이른 봄에 쓴 시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에 만물이 소생을 준비하건만은 인간 세상사는 그렇지 못하네요.